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거주 요건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리브 부동산 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세법 얘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릴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바로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건지 비과세를 못 받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해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규정은 보유기간과 거주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파셔야 비과세가 되는데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나중에 파실 때 2년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도 2년을 하셔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 거주 요건입니다. 내가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는데 나중에 팔 때 되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됐다든지 아니면 살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돼서 비규제 지역이 된 경우에 거주 요건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때 기준은요, 무조건 그 주택을 취득할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취득할 때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팔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반드시 지키셔야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취득했을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나중에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더라도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죠.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낼 때는 분명히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 잔금을 낼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거주 요건 2년을 채워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계약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나는 거주 요건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계약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어도 잔금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면 거주 요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주하지 않고 팔면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으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거주 요건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에서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를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약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주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잔금 때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더라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 요건이 없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그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까요? 만약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은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되는 데까지 길게는 3년, 4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내가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잔금을 치를 때, 그러니까 입주 잔금을 치를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 경우에도 분양권을 취득해서 계약금을 낼 그 당시에 무주택 세대였다면 몇 년이 지난 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 잔금을 치르더라도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도 들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계약금 1차분을 냈어요. 그런데 2차분 계약금을 완납하기 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유권 해석에선 계약금 지급이란 계약금을 완납한 걸 말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금 1차분만 내신 분들은 거주 요건이 새로 생기시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기 전에
계약금을 완납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거주요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리가 계약서는 나중에 바꿔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계약서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날짜에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금융증빙, 은행 이체 내역 이런 것들까지 확인해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를 처리를 해줍니다. 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분양권을 계약할 때는 우리가 무주택 세대였고 비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뀐 이후에 부부간의 분양권을 서로 증여하는 겁니다. 2분의 1을 증여하든지 전체 지분을 증여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새로 생기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 개념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분양권을 증여하더라도 이런 거주요건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최초 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그 이후에 분양권 증여와 상관없이 거주요건은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사례를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제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일에 서울에 있는 A 분양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전 세대원이 이제 무주택자였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인 2017년 6월 10일 날 B 주택을 샀어요. 물론 이것도 서울에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7년 8월 2일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12일 서울에 있는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자, 이 B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2017년 6월 10일 날 B주택을 취득했잖아요. 자, 이 B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없겠죠. 그래서 보유 2년만 하고 2019년 8월 12일 날 팔 때 이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어쩌고요?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A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B 주택만 봐서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A 분양권이 공사를 다 거치고 신축 아파트로 이제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2020년 6월 10일에 분양권에 대한 입주 잔금을 치르고 비로소 아파트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파트에 대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팔면 비과세가 될까요? 자,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이 A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했겠죠. 당첨되고 계약금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7년 5월 1일자에 무주택 세대였기 때문에 이 분양권은 이후에 취득한 주택과 상관없이 무조건 거주요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 분양권이 아파트로 바뀌더라도 이 아파트는 보유만 2년 하고 팔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을 여러 개 취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분양권들이 조정지역이 되고 나서 입주잔금을 차례대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분양권 각각은 모두 거주요건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A 분양권, B 분양권, C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당시마다 이 세대는 무주택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들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을 여러 개 취득했어도 그 각각의 취득 때마다 무주택 세대인 것으로 봐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하나 배웠는데요. 추가로 하나 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하시고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걸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없애주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자, 요 혜택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임대기간을 채우고 나중에 양도하실 때 보유만 했더라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등록한 날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했다면 그 주택을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파실 때는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019년 12월 17일
전에, 그러니까 16일까지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이 등록 자체는 12월 17일 이후에 되신 분들도 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서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더 대박인 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임대 의무 기간 끝나기 전에 자진 말소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예를 들어 단기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장기 임대 중에서 아파트로 등록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라도 세입자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진 말소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자진 말소를 한 케이스에서도 팔 때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2019년 6월 10일 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있다. 단기 임대로 등록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2021년 6월이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주택을 당장 말소를 하고 자진 말소를 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이 주택을 판다면 그러면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의 거주 요건을 없애주는 특례 조항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절세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금액 제한 없이 한도 없이 비과세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양도 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정말로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9억이 넘는 고가 주택들은 그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을 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5억에 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이 돼서 이 10억에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를 대체 과세하겠다는 건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10억에 팔았으면 1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비율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5억에 사서 지금 10억이 됐죠. 그러면 양도 차익은 5억 원이죠. 자, 이 5억 원 중에서 9억을 초과되는 부분, 이걸 비율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10억에 파는 거니까 10억 중에 9억을 초과하는 부분 1억. 그러니까 10분의 1을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나의 양도 차익 5억에 10분의 1을 곱하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주고 기본공제도 빼고 세율 적용을 한다. 그래서 9억 초과되는 부분은 비율적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비과세를 받으실 때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그리고 거주요건의 예외사항들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것만 알고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으면은 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비과세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비과세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이른바 최종 1주택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